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중이잖아요. 자, 항상 수학을 하다가 뭐 노래도 부르다가 뭐 지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저 과학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근데 수학도 책으로 했으니까 과학도 책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총균세, 뭐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번 강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북리딩 총균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arning objectives, 즉 배우는 이유, 목표, 이걸 배우면 뭐가 좋을까? 총, 이게 문명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균, 이게 또 문명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나? 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있어요. 자, 그 큰 주제는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가 동물, 식물, 교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는 2023년에 추가됐어요. 2023년 특별서문이 생겼어요. 자, 2023 특별서문에는 사랑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이렇게 써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서문이 나오고 왜 세계 역사는 양파와 같은가. 자, 이거는 읽어봐야 이해가 돼요. 제가 백날 설명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 프롤로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왜 이러지? 자, 프롤로그. 자, 이때 파푸아뉴기니에 살고 있는 친구 얄리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기시진 않으셨겠지만 스톡포처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프롤로그에서 얄리가 질문을 합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이 책의 저자죠. 자, 이 사람 제라드의 친구였던 얄리 친구입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품, 트럭, 열차, 화물선, 항공기,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하여튼간에 당신의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걸 발전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오고 탱크 같은 걸 발전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왔다는 거겠죠. 자, 어째서 우리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분명 뭐의 차이일까요? 문명 발달 속도의 차이실 거예요. 자,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총과 균과 새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작되는 프롤로그예요. 자, 넘어가서 문명 발달의 필수 요소가 동물, 식물, 교류, 이 세 가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은요, 물론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자, 동물을 키울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화가 꼭 잘 되는 동물종들이 필요하시겠다는 거야. 성질이 온순하고 성장이 빠르고 한 세대가 짧을 것, 즉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몇 년 삽니까? 20년 삽니다. 뭐 말도 몇 년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살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하여튼간에 한 세대가 짧아야 우리가 좀 기르기 편해요. 또한 수직적인 집단 생활을 할 것, 즉 무리를 이루어서 산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초식 동물이면 자, 고기를 줄 필요가 없죠. 우리를 잡아먹지 않겠죠. 가축화하기 편하겠습니다. 자, 실제 예시로요. 말소개양 낙타돼지닭 이렇게 쓰라는데 말소개 내가 양을 안 넣어놨네. 양을 그냥 그려봅시다. 그럼 하여튼간에 낙타, 돼지, 닭. 예, 이 양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번외인데요. 자, 전혀 안 맞지만 코끼리가 있습니다. 성질이 온순하지도 않고요. 성장이 빠르지도 않고요. 한 세대가 짧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끼리가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한 사람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코끼리가 되게 오래 살거든요. 한 60년? 70년? 이 정도 많이 삽니다. 자, 그리고요, 수직적인 집단 생활을 물론 하긴 하지만 혼자 살 때도 있고요. 초식 동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태국 출장을 요번에 다녀왔잖아요. 자, 코끼리를 타봤어요. 온순하지가 않아요. 자, 채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 것처럼 얘도 채로 맞으면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신기했던 게 딴 얘기긴 한데, 자, 코끼리 코에 돈을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되게 좋아합니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그런 코끼리들이 사원에 있더라고요. 넘어가서 플랜트, 식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에서는요, 식량으로 삼을 만한 식물, 쌀, 밀, 보리 이런 게 필요하시겠다는 거고요. 열량 효율이 높다, 이건 뭐냐? 내가 만약에 어떤 재료를 300g 먹었는데 나한테 1kcal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버려야 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열량이 낮은 식물들이 뭐가 있을까? 오이가 있겠죠. 자, 오이가 있고 당근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이가 대표적입니다. 자,
내가 이 오이를 만약에 하루에 10개씩 먹어요. 자, 오이 하루에 10개씩 먹는 건 몇 킬로칼로리일까? 한 오이 한 개가 200g이라고 칩시다. 자, 100g당 11킬로칼로리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항상 다르긴 한데 200g 한 22킬로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말하는 게 한 22킬로칼로리, 30킬로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하루에 점심, 저녁, 아침으로 오이 3개를 먹었다. 그러면 오이 3개는요. 자, 66킬로칼로리에서 90킬로칼로리까지 나가겠죠. 자, 근데요. 만약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런 과자가 있어요. 자, 이 감자칩을 한번 봐보실까요? 자, 물론 화면에 안 뜨겠지만 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감자칩을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자, 이 감자칩은요 11g에 60킬로칼로리예요. 자, 즉 오이 3개를 먹는다는 것은 즉 오이 600g은 뭐다? 이 레이스 아시죠? 감자칩 22g보다도 못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내가 만약에 오이만 평생 먹었어요. 평생 못 먹을 거예요. 중간에 죽을 거예요. 자, 왜냐? 열량이 부족해서 내가 일을 못 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자, 농업에 적합할 것. 자, 쌀밀보리는 그나마 기르기 편하고 비도 오고 이러면 잘 길러지지만, 자, 만약에 엄청나게 기르기 힘든 뭐 열대기후에서만 자라난다는 뭐 용과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주식으로 삼았다면은 자, 남아메리카에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 나라들에는 사람이 안 살았을 거예요. 허허 벌판이 되셨을 거야. 그리고 품종이 많지 않을 것. 자, 쌀에도 뭐 흑미 뭐 이런 식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키울 수 있게 키우는 방법을 다 알 수 있게 그나마 품종이 낮은 애들로 골라서 우리가 쌀밀보리가 엄선됐다 이 소리실 거예요. 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요 물론 어디 나라 사람이지?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한국에 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씨가 사실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이제 일본에 방일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킨스였는지 다이아몬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사람은 쌀, 밀, 보리를 생각을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밀, 보리를 먹을 때 자, 이게 열량 효율이 높아서 옛날 사람들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구나. 자, 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먹을 때 뭐 쌀은 항상 있잖아요. 밥 한 그릇, 밥 한 고기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을 자주 안 하잖아요. 이걸 듣고 한 번쯤은 밥상 앞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헌신으로 쌀, 밀, 보리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리차, 하늘보리, 쌀, 밥 한 그릇, 그리고 밀, 빵 한 조각. 이거 모두 우리 조상님 덕분에 재배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류가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교류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기온은요 기본적으로 기온과 강수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기온의 경우 고도의 차이가 아닌 이상에서야 거의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기후의 차이는 동서보다 남북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자, 이 초록색 부분을 봐봅시다. 자, 이 초록색 부분을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페이스트를 하고 한번 돌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최대한 많은 색깔이 포함이 되도록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다고 해봅시다. 자, 이 지역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초록색. 자, 근데 동서는 하나지만 남북으로 봤을 때 블루, 그린, 오렌지, 블랙, 옐로우 이렇게 5개의 기후가 포함이 되셨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즉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남북이 훨씬 기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한 생물 혹은 문화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자연 환경에 맞춰가기에 자, 기후 내에서 이동은 용이한 기후 간 이동은 훨씬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어요. 내가 알래스카에 살다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가버렸어. 너무 춥겠죠. 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난 뭔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아이디어도 나누면서 조금씩 이제 득을 본다는 거죠. 다른 기후들과 교류하여 이득을 얻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기후는 6가지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온대, 건조, 한대, 냉대, 열대, 고산 기후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과 매우 똑같은 기후들이실 거예요. 근데 자,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가 쾌펜의 기후금이라는 걸 써요. 자, 쾌펜이 아마 이름부터 봤을 때 독일 아니면 덴마크 사람 같아요. 근데
이름이 블라디미르 쾌펜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이 자, A 열대기구, B 건조기구, C 온대기구, D 냉대기구, E 한대기구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근데 과학적으로는 열대기구에 A가 들어갔는데 자, AF, AM, AW, AS가 있고요. 자, B를 보셨을 때는 자, BW, BS, BWH, BWK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S는 SH와 SK가 있어요. 자, 사막기후와 스텝기후라고 해서 WS로 나뉘고요. 자, C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지만 자, C에는 CF, CFR, CFA, CFB, CFC 자, 그 다음에 CW, CWA, CWB, CWC가 있고 CS, CSA, BC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부산은요, 부산광역시는 CWA, 멕시코 시티는 CWB, 그리고 CWC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고요. 애틀란타, CFA, 암스테르담, CFB,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페로제도 알아요? 페로제도가 덴마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페로제도에 있는 토르스하운 CFC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테랄비브 CSA, 그리고 미국 시애틀은 CSB입니다. 자, D는요 더 많습니다. 자, C를 D로 바꾸시고 D로 바꾸셨다 했을 때 DF는 A부터 D까지, DW는 A부터 D까지, DS도 A부터 D까지 실 거예요. 자, 어디가 어딘지는 나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한대기호 ET와 EF가 있습니다. 흔히 이건 툰드라라고 하고요. 이거는 빙설기후. 우리가 아는 그 빙설이 맞습니다. 글레이시어 할 때 그 빙설이에요. 자, 이런 기후들이 있어서 교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옛날에 종이와 화약을 만들었어요. 종이, 우리가 쓰는 이 흔한 A4짜리 용지도 중국이 만든 거예요. 자, 요즘 뭐 김치가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물론 틀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맞았었다. 옛날에 뭐가 맞는 거라도 있었다. 그리고 이걸 유럽으로 넘겼더니 유럽이 동물, 식물, 인구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중국은 현재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 발전을 합니다. 뭐 아이디어라든지 등등해서. 자, 이제 남은 건 총, 균, 쇠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럼 진짜 왜 제목이 이런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즈텍이었나? 아즈텍이 왕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아메리카 쪽이에요. 그쪽에 왕이 한 명 있고 그 사람들 아래 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갑자기 유럽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기에 뭐를 가져갔나? 건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 줄 알고 환영합니다 이랬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였죠.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인데 왕이 죽으면 왕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유럽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걸 아래쪽으로 넘겨가서 이 유럽인들이 중요한 게 이 사람 말고도 유럽인이 몇 명 더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쥐들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쥐를 이렇게 막 풀어놨더나? 하여튼간에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고요. 내 생각에 패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에 뭐 토끼였나 캥거루인가 그게 많은 이유가 한 사람이 토끼 15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게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토끼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스틸은 뭐냐? 강력하다는 거겠죠. 충균쇠에서 쇠를 담당하는 스틸은요. 튼튼한 기지라든지 자, 튼튼한 기지가 있으면 웬만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웬만하면 내 기지가 무너지진 않겠죠. 자, 그렇다면 내 기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자, 나는 스틸로 기지를 만들었어요. 쇠집이야. 근데 옆쪽 마을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아요. 내 옆마을인 하얼빈이 있어요. 물론 옆마을은 아니에요. 바다 건너긴 한데 옆마을이라고 해봅시다. 자, 하얼빈에서 나무집을 만들어버렸지 벽돌집이라 합시다. 더 플림지하니까. 벽돌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제 총으로 딱 한 방 쐈더니 이게 어떻게 됐다?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다. 이게 막 해체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당황스럽지. 이거 뭐야? 건이 내 페이퍼래. 트리를 죽여버렸네. 근데 내가 가가지고 얘네가 뭐 흘린 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건으로 스틸을 쐈어요. 스틸이 무너질까? 끄떡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내가 발로 차고 아무리 깨부시려고 해도 스틸은 깨부셔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면서 총균세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되셨을까? 유럽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런 데를 모두 점령을 해버려요. 자, 실제로 북아메리카도요. 자, 멕시코는 스페인, 미국은 영국,
캐나다는 프랑스한테 넘겨지고요. 그리고 아랫나라들 남아메리카는 모두 스페인, 아프리카는 거의 다 프랑스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컨클루전은요. 자, 동식물과 즉 자연과 총균세, 인간들의 만행이 합쳐지면서 이 세상이 발전을 합니다. 자, 물론 총균세가 좋다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총균세가 우리 일상 혹은 우리 현재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자, 총균세가 중요는 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동식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이잖아요. 물도 중요하고요. 자, 물도 식량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쭈니짱이었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면 또 해피 뉴 이어 하셔야 되니까 이제 설날, 그러니까 신정 축하드리고 성탄절도 축하드립니다. 제 메일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atm.math.official@gmail.com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수학을 가르치는 쭈니짱이었습니다. 총균세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